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살고 있던 한 부부의 이야기예요. 남편 이름은 알렉세이, 아내는 나타샤. 평범한 40대 중반의 부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폐암 사기입니다. 나타샤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폐암 사기라는 건 의학적으로 말하면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러시아 의료진들도 생존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타샤는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하지만 나타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바로 한국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타샤는 러시아에서도 한국 의료 기술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해요. 주변 지인들이 한국 병원에서 심장병, 이식수술 그리고 종합검진 등 치료를 받은 사례를 들었다고 해요. 특히 암치료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접했던 거죠. 그래서 결심했답니다. 죽을 각오로 한국에 가자. 문제는 한국 병원에 대한 조사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어느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진료 예약도 할 수 없고 시간만 지나가고 있었어요. 다급한 마음에 지인도 없고 심지어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 그런데도 이 부부는 무작정 인천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게 얼마나 절박한 선택을 한 것인지 말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나타샤는 계속 기도했다고 해요. 제발 한국에서 기적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로 그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9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 부부는 수화물을 찾으면서도 막막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한국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경험하게 될 한국식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그리고 호텔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나타샤는 미리 예약해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인터넷으로 한국의 대학 병원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등 유명한 한국의 3차 종합병원 이름은 알았지만 예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전화를 걸어도 소통이 어려웠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복잡했다고 해요. 특히 외국인 환자 접수는 과정은 더욱 까다롭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나타샤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혹시 무작정 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는 건 아닐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호텔 로비에서 샤샤가 러시아의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 있던 한국 청년이 듣게 되었답니다. 샤샤는 우연히 그 장소에서 러시아에서 유학을 한 젊은 한국 청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한국 젊은 청년이 이 부부의 구원자가 된 계기가 되었어요. 이 학생은 러시아어로 소통이 가능했기에 나타샤가 상황을 설명하자 이 학생은 상황을 듣고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계세요. 폐암 전문의신데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이죠. 낯선 외국인의 사정을 듣고 자신이 아는 의료인 의사를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따뜻하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학생은 바로 교수님께 연락을 취해줬고 놀랍게도 교수님께서 직접 전화를 받으셨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일 오전 나의 외래 진료 일정이니 10시까지 병원으로 모시고 오세요. 직원에게 부탁해서 접수 과정부터 안내해드리고 제가 직접 진료해드리겠습니다. 나타샤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해요.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를 발견한 것 같았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병원 내 국제진료센터 직원에게도 미리 연락을 하시어 진료를 위한 접수 과정부터 진료까지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이루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한국 의료진의 마인드예요. 환자가 외국인이라고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이런 배려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날 밤 나타샤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정말 한국의 폐 전문 교수를 만나 뵐 수 있겠구나 하면서요. 다음날 오전 드디어 병원에 도착한 나타샤 부부. 여러분, 한국의 대학병원 로비를 처음 본 외국인의 반응이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나타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다. 모든 게 깔끔하고 체계적이고 첨단 기술로 가득했다. 키오스크로 접수하고 전자팔찌로 환자를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대기 순서를 알려주는 시스템.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어요.
국제진료센터 직원이 나와서 친절하게 안내해줬고 통역까지 함께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수님께서 나타샤 부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러시아에서 찍은 CT랑 MRI 영상도 가져오셨죠? 그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러시아에서 가져온 CD를 바로 컴퓨터에 넣어서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하셨어요. 나타샤는 깜짝 놀랐다고 해요. 러시아에서는 의사가 이전 자료를 이렇게 꼼꼼히 보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지금 영상은 촬영한 지가 좀 지났으니 최신 상태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바로 CT와 찍어보겠습니다. 나타샤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라고 묻자 교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오늘 촬영하실 수 있을 거예요. 1시간 후면 촬영 가능합니다. 하면서 검사실로 직접 연락하여 확인까지 해주셨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CT 한번 찍으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1시간 내에 해결된다니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1시간 후 나타샤 남편은 최첨단 CT실에서 촬영을 받았어요. 추가로 필요한 검사는 입원 수속을 한 다음에 자세한 검사를 진행하자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보통 검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보통 검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내일 오전에 판독이 나옵니다. 그때 자세한 치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나타샤는 이때 확신했다고 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다르구나. 여기서라면 희망이 있겠구나라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나타샤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못 온 게 아니야. 여기가 바로 우리가 찾던 곳이야. 다음 날 검사 결과와 함께 본격적인 치료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곧 만나게 될 사람은 단순한 의료진이 아니라 진짜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은 나타샤 부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들의 마음은 반반이었어요. 희망 반, 두려움 반. 특히 나타샤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교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영상 자료를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러시아에서 찍은 영상과 한국에서 새로 찍은 영상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죠. 교수님께서 첫 마디를 꺼내셨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타샤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폐암 사기 환자에게 좋은 소식이라니? 교수님께서는 화면을 가리키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러시아 영상과 비교해보면 현재 시점에서 종양의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도 예상보다 제한적이에요. 그리고는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충분히 치료 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가진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 의료진의 차이점이에요. 단순히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와 영상을 보여주면서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1차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신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를 병용할 예정이고요. 2주 간격으로 총 6차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항암 치료 과정에서 메스꺼움, 탈모, 피로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타샤는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때 교수님 눈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분은 진짜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단순히 의학적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치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고 우리 팀 전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진료실을 나서는 나타샤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무겁고 절망적이었던 발걸음이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감동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곧 만나게 될 한 사람 때문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나타샤 부부를 기다리고 있던 한 분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진료센터 지연미 팀장입니다. 나타샤는 첫인상을 이렇게 기억해요. 따뜻한 미소를 가진 마치 언니 같은 느낌의 분이었다고요. 지연미 팀장님은 20년간 병원 근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 팀장으로
국제진료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인 환자 의료 코디네이터이셨어요. 그래서 의료진과 환자 양쪽의 마음을 다 이해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팀장님께서 나타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치료받는 동안 제가 모든 것을 도와드릴 겁니다. 진료 관련뿐 아니라 병원 입원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것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기셨어요. 입원 수속부터 시작해서 병실 배정, 식사 메뉴 설명, 병원 내 편의시설 안내 등 하나하나 직접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진실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병실을 안내할 경우에도 이 버튼은 간호사 호출용이고요. 필요시 누르시면 간호사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침대 조절용 리모컨이에요. 이렇듯 병실 내 설치된 모든 것의 사용법과 기능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이런 세세한 배려까지 정말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는 순간이었답니다. 이제 먼 타국의 이 병실에서 벌어질 일들이 하나씩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나타샤에게 자신의 직통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시간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나타샤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병원 직원이 환자 가족에게 업무 전화번호를 주면서 24시간 연락해도 된다고 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는 순간이었답니다. 타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를 대하는 팀장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해요. 한국에서의 병원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전에 저의 병실을 방문하시어 하루의 일정을 안내해 주면서 같이 동행할 수 있으니 안심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검사를 위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도 해주셨어요. 우리는 병실의 간호사님과 팀장님의 안내에 따르기만 하면 되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한국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항암 치료 날 나타샤 남편 알렉세이는 너무 긴장해서 표정도 없고 기력도 없이 떨고 있었다고 해요. 그걸 본 팀장님께서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긴장되시죠? 저의 친척도 비슷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리고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면서 위안과 용기를 주셨다고 해요. 힘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병과 싸우는 게 아니라 건강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라고요. 나타샤는 그 순간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낯선 땅에서 만난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한국이에요. 여러분,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위로하는 한국 병원의 의료 시스템이고 의료 서비스예요. 항암 치료 3일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어요. 나타샤의 남편이 심한 오심 때문에 아무것도 드실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 식사는 물론이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실 정도였어요. 약물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힘들고 괴로워했어요. 물론 수액요법을 병행하고 있지만 먹지 못하면 체력이 떨어져서 치료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나타샤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다고 해요. 지연미 팀장님도 이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팀장님께서 작은 보온통을 들고 나타나셨어요. 공국이에요. 제가 집에서 직접 끓여왔어요. 여러분, 환자를 위해 집에서 직접 음식을 해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족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외국 환자를 관리하는 팀장님은 타국에서 환자들이 겪는 문화와 음식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를 위해 한국식으로 공국을 가져온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의 정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팀장님께서는 공국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준비해 오셨어요. 병실 내 작은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바로 데워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파도 썰어서 조그만 플라스틱 박스에 담고 입맛 없을 때를 대비해서 양념도 따로 준비해 오셨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라고 메모까지 써서 주셨어요. 나타샤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해요. 팀장님이 공국을 내밀 때 그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이 음식을 먹고 상태가 조금은 좋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국을 데워서 스프처럼 떠먹으면서 기력을 찾아가고 있던 남편이 그 공국을 한 숟가락 먹으면서 처음으로 맛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넘길 수 있었다며 얼굴에 미소를 보이고
그날부터 남편분의 컨디션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공국 한 그릇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하지만 팀장님의 배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후 팀장님께서 또 다른 음식을 가져오셨어요. 이번에는 미역국이었어요. 공국만 계속 드시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요. 미역국은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좋아요. 나타샤는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구나. 단순히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족처럼 걱정해주는 마음이구나. 그리고 남편 알렉세이도 서서히 회복되는 기운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 우리가 한국에서 받은 건 치료만이 아니야. 진짜 사랑을 받은 거야. 그 한 그릇의 공국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희망과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던 거죠. 본격적인 항암 치료가 진행되는 기간은 정말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1차 항암 치료부터 6차까지 총 3개월간의 긴 여정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정말 힘들어요. 메스꺼움, 구토, 극심한 피로감. 나타샤 남편분도 예외는 아니었죠. 특히 2차 치료 후에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나타샤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남편이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병이 더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그때 교수님께서 회진을 오셨어요. 남편의 표정을 보시더니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카락 빠지는 게 속상하시죠? 그런데 이건 좋은 신호예요. 항암제가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는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25년간 폐암 환자를 치료해 왔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깨끗하게 빠지는 경우는 대부분 치료 반응이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의 이런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3차 치료 후 중간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종양의 크기가 30% 이상 줄어들었던 거예요. 교수님께서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번 항암제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예요. 나타샤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해요. 교수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걸 보는 순간 정말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안 좋아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절반 왔습니다. 남은 3차례 치료도 이 기세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리고 4차, 5차 치료를 거치면서 나타샤 남편의 컨디션도 점점 좋아졌어요. 물론 치료 직후에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지연미 팀장님도 계속해서 도움을 주셨어요. 매번 치료 전에는 용기를 주시고 치료 후에는 컨디션을 체크해 주시고 특히 5차 치료 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다고 하시자 팀장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러면 병원 옥상 정원에 잠깐 나가 보실래요? 바깥 공기 좀 쐬시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옥상 정원을 산책했는데 나타샤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해요. 남편이 웃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나아지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팀장님이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마치 한국에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드디어 6차 치료까지 모두 마쳤어요. 그리고 최종 검사 결과 종양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고 전이된 부분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치라는 말은 아직 이르지만 정말 훌륭한 결과입니다. 이제부터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3개월간의 힘든 치료가 끝나고 이제 진짜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기력이며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사실이에요. 항암 치료는 한국 병원에서 해주셨지만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는 건 우리 부부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건강 회복을 위해 우린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다고 다짐했어요. 치료가 끝나고 일주일 후 나타샤 부부는 처음으로 관광다운 관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병원과 호텔만 오가던 이들에게 서울 시내를 구경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명동, 동대문, 남대문.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나타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건강해졌구나 싶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어했는데 말이죠. 몸에 무리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활동량을 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한국 여행에는 특별한 동행자가 있었는데 바로 지연미 팀장님이셨어요. 팀장님께서는 휴일에도 시간을 내서 이들을 서울 곳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컨시어지 서비스를 해 주신 거죠. 이제 몇 개월을 함께 생활하다 보니 언니 동생 같은 느낌이고 샤샤도 심리적, 정신적으로 지 팀장님을 많이 의지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한국에 이렇게 오셨는데 치료만 받고 가시면 아쉽잖아요. 우리나라 좋은 곳들도 구경하고 가세요. 경복궁에서는 한복 체험도 하고 인사동에서는 전통차도 마시며 나타샤 부부에게는 정말 꿈 같은 시간들이었다고 해요. 특히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갔을 때의 일화가 인상적이에요.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면서 나타샤 남편 알렉세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개월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그때는 그냥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드디어 러시아로 돌아가는 한국에서의 출국 일정이 다가왔어요. 나타샤와 알렉세이는 비행기 내에서 혹여 발생할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던 터라 논의 끝에 팀장님이 귀국길에 동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에스코트 널스라는 업무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행 일정에 맞춰 하루 전 퇴원을 하고 호텔에 머물었다가 공항으로 가는 일정이었어요. 퇴원하기 전 마지막으로 교수님과 병동의 간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간단하게 퇴원 축하 파티도 하고 기념 촬영도 했답니다. 지연미 팀장님은 한국 전통차 세트와 함께 손편지 선물도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앞으로의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6개월 후 재검을 위해 다시 오라고 하셨어요.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나타샤 씨, 알렉세이 씨 3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제는 밝은 미소로 돌아가시니 정말 기뻐요. 러시아에 가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한국이 그리우시면 연락하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기 있을게요. 나타샤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나타샤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한국에서 얻은 건 단순히 치료만이 아니야. 진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았어. 이건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남편분도 이렇게 답하셨죠. 그래, 우리가 절망을 안고 탔던 비행기였는데 이제는 희망을 안고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첨단 의료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환자를 진짜 가족처럼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나라. 절망에 빠진 외국인에게 희망을 선물해주는 나라. 나타샤 부부는 지금도 6개월마다 한국을 찾아와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매번 지연미 팀장님과 만나서 근황을 나누고 있다고 해요. 러시아 현지에서도 한국 의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고 많은 러시아 환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K-메디컬의 진짜 모습입니다. 기술력과 인간미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한국 의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기적의 땅 대한민국. 여러분도 이런 한국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K-메디컬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